안녕하세요. 더 딥다이브입니다.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경고까지 받았던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가요. 갑자기 시장에 완전 핵으로 떠올랐습니다. 네, 2025년 7월에요.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이죠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놀라운 주가 급등 현상, 그 배경과 또 이게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목표는 명확해요. 오픈도어 주가가 도대체 왜 이렇게 폭등했나? 소위 말하는 밈주식 현상과 관련이 있나? 있다면 얼마나 있나? 그리고 혹시 뭐 펀더멘털 변화 가능성은 없는지, 당신이 주신 시장 데이터나 소셜미디어 분석, 또 기관 투자자 인터뷰 같은 걸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죠. 진짜 드라마틱한 반전이죠. 거의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주식이 되다니. 이게 7화 중순부터 상황이 확 달라졌잖아요. 네, 맞아요. 1달러도 안 되던 주식이 막 하루에 100% 넘게 오르고 7월 21일에는 장중에 120%까지 치솟았다고 하더라고요. 어휴, 거래량도 좀 상상을 초월하던데요. 하루에 18억 주 이상 거래됐다고 하는데 이게 유통 주식 수의 거의 3배라고요. 이건 뭐 단순 관심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 정도 거래량은 일반적인 어떤 수급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렵고요. 굉장히 투기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죠. 특히 이제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매수세가 확 몰리면 이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투자자들 있잖아요. 네네, 공매도 세력이요? 이 사람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막 허겁지겁 주식을 다수 사들이는 소위 쇼스퀴즈, 이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.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그런 연쇄 반응이 터진 거죠. 아, 그 높은 공매도 비율이 딱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군요. 그 팩트셋 데이터 보니까 오픈도어 공매도 비율이 유통 주식의 한 20%를 넘었다고 하던데. 이거 2021년에 게임스톱 사태 때랑 좀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? 정확합니다. 아주 비슷해요. 그 높은 공매도 비율 자체가 쇼스퀴즈가 일어나기 딱 좋은, 어떻게 보면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준 셈이죠.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. 주식을 다시 사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또 주가 상승을 더 부추기는 연료가 된 겁니다. 와, 개인 투자자들 움직임도 정말 대단했어요. 7월 21일 하루만 봐도요.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 거래량이 무려 220만 개야? 어마어마하죠. 네,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보다 2배나 많았다고 해요. 이건 뭐 상승 기대감이 거의 폭발한 수준인데요. 여기서 이제 소셜미디어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.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나 뭐 스톡 트위치 같은 커뮤니티 있잖아요. 네, 거기서 막 얘기가 많이 나왔죠. 네, 거기서 막 오픈도어 30달러 간다, 이거 제2의 카바나다 이런 식의 구호들이 막 퍼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엄청나게 자극한 거죠. 이건 기업의 어떤 실제 가치, 펀더멘털과는 좀 별개로 온라인상의 정보 확산이나 집단 심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밈주식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속도나 규모는 과거 사례들하고 비교해도 좀 주목할 만하고요. 그렇군요. 근데 또 당신이 주신 자료 중에는 약간 다른 시각도 있었어요. 그 EMJ 캐피털의 에릭 잭슨이라는 분은 자기들 AI 모델이 오픈도어의 회복 가능성을 미리 포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걸 그냥 단순 밈 주식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. 네, 그런 주장도 있죠. 그 근거로 드는 게 오픈도어에 실제로 비용 절감을 꽤 하고 있고 또 경쟁사들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. 뭐 이런 점들을 들더라고요. 네,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제 8월에 발표될 실적이 아주 중요해지는 겁니다. 정말 만약에요. 오픈도어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사상 처음으로 긍정적인 조정 EBITDA를 기록한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아, 조정 EBIT예요. 그게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? 네, 쉽게 말해서 이자, 세금, 감가상각비 이런 거 빼고 회사가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얼마나 현금을 만들어내느냐, 이거 보여주는 지표거든요. 여기서 흑자를 낸다는 건 재무구조가 진짜 개선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. 심지어 주식 병합까지 고려했던 회사가 이렇게 극적으로 반전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. 와, 그게 정말 나온다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겠네요. 근데 물론 과거 사례들을 보면 또 마냥 낙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. 오픈도어도 2021년 팬데믹 때 30발로 넘게 갔다가 폭락했던 경험이 있고 맞아요. 뭐 커바나나 AMG 같은 그렇게 급등했다가 크게 조정받았던 밈 주식들도 많았고요.
특히 게임스톱 GME 사례와의 구조적 유사성은 많은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. 높은 공매도 비율, 또 낮은 주가, 그리고 소셜미디어 중심의 어떤 투자 심리 결집, 이런 게 너무 비슷하죠. 그렇죠. 이런 식의 급등은 언제든 다시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. 또 옵션 거래가 폭증하고 변동성이 극심해지면 시장 전체에도 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실적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지금 이 투기적인 열기가 좀 식으면 주가가 아주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갈 위험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합니다. 이건 결국 당신이 단기적인 변동성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중요한 질문에 던지는 거죠. 정리를 좀 해보면 오픈도어의 이번 급등은 분명히 뭐랄까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높은 공매도 비율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 투자자들의 결집, 이 밈 주식의 특징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 좀 복합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당신의 자료들도 결국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. 네, 맞습니다.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고 하지만 지금 시장은 완전히 단기적인 투기 열풍에 휩싸인 모습이에요. 이게 겉보기에는 엄청난 수익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그만큼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이 양면성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해요. 그러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. 만약 오픈도어의 실적이 정말로 개선된다고 해도 지금 이 주가 상승분 중 과연 얼마가 지속 가능할까? 그리고 이런 현상이 보여주는 현재 시장의 어떤 광기랄까? 투자 심리는 당신의 투자 판단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